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수 늘리는 게 인생 최고의 숙제이자 또 난제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가슴 한편이 무지하게 아픈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이 전기차 좋아하는 구독자 소비자분들께서라면 그래도 꼭 한번 이 오토타임즈 채널 한번 눌러와서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차 하나 갖고 와봤어요. 바로 폴스타 코리아가 국내 진출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인 차죠. 폴스타2입니다. 강력한 경쟁차종, 가격대로 보면 기아 EV6 정도 놓을 수 있겠고, 세그먼트 크기나 모습을 보면 테슬라 모델 3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죠. 그들과 비교해서 이 폴스타2가 어떤 가치와 특별한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폴스타2 전면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첫인상이 사뭇 신선하고 놀랍게 다가옵니다. 라이벌 차들이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폴스타2는 굉장히 직선 그리고 수직을 많이 가미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고 좀 안정적이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모습까지 연출을 해냅니다. 그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을 여러 군데 집어 놓았어요. 가운데에는 레이더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까지 위치해져 있는데, 그릴의 형태 모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바로 옆에 이어져 있진 않아요. 살짝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꽤나 길게 연출이 되어져 있는 헤드램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LED로 마감을 해놓았고, 볼보의 느낌과 살짝 비슷하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꺾여있는 주간주행등 말이에요. 근데 실물로 보면 꽤나 램프의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독특한 인상을 자아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닛 위쪽에 보면 폴스타 마크가 깔끔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색깔과 동일하게 칠해 놓았어요. 참고로 이 폴스타라는 차는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노력하는 친환경차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최대한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마크 로고 같은 경우도 별도의 크롬 도금을 사용해도 됐겠지만, 이를 위해서 또 금형을 파내고 크롬 도금을 또 찍어내고 이러면 탄소 배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공법, 그 다음에 기술을 단순화해서 탄소를 줄이겠다,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다 라는 부분을 이 마크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멀리서 보면 솔직히 막 눈에 띄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의 하나의 앞으로의 방향, 정체성을 나아간다는 표시에서는 오너로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범퍼의 형상도 익숙해요. 그렇게 뭔가 파격적이거나 놀랍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딱 우리가 아는 위치의 안개등, 그리고 주변을 감싼 유광블랙의 포인트 정도도 그렇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참신한 파격적인 구성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은 옆모습에도 그대로 이어져 다가오는데요. 게다가 이 차가 또 흰색이라 그런지 이 블랙과 흰색의 조합이 한층 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아주 또렷한 이 쉐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세단 형태의 전기차죠. 그런데 크기로만 봤을 때는 약간 준중형과 중형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차라고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좀 큼직하고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도 나는 이 뒤쪽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휠, 너무나도 이뻐요. 이 폴스타를 하나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 디자인도 참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무려 20인치 사이즈를 넣어 놓았거든요. 전기차는 무언가 좀 실용적이고 막 에어로다이나믹 중요시해서 막 다 막혀있고 멋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웬만한 고성능 스포츠카에 지금 이 휠 그대로 끼워 넣어도 어울릴 정도로 아주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승차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패키지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면 타공 형태의 대구경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여기 보이시죠? 이 골드 바나나 기가 막힙니다. 브렘보제 브레이크 시스템도 매칭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이 안쪽에 올린지 서스펜션까지 맞물렸다고 해요. 웬만한 스포츠카에 들어가져 있는 부품의 조합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거든요. 그 다음에 휠하우스 주변을
플라스틱 테두리로 감싸 놓았어요. 세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형태죠. 그래서인지 조금 더 이 차가 높은 차체와 어울려져서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을 더 부각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사이드미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크기가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살짝 또 위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윈도우 라인 주변을 블랙으로 감싸 놓았는데 B필러 당연히 그렇고 A필러까지 블랙으로 매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통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우리 오토바이 헬멧 쓸 때 이 고글 앞에 촥 하고 유리막을 쓰는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연출해 줍니다.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차가 시원시원해 보이고 좀 큼직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는 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 승용차 생각하면 2열까지 만들어 놓고 별도의 필러랑 비슷한 느낌의 가림막을 하나 더 넣어서 커터글라스라고 하죠. 여분의 유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냥 통유리를 하나 다 박아 놓았거든요. 별도의 가림막 같은 건 보이지 않죠. 이런 부분도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세세한 이 디자인적 포인트가 차를 더 뭔가 시원스럽고 큼직하고 넓게 보이는 각각의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이 감성적으로 만듦새가 뛰어난 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뒤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도 있는 디자인 형태, 직각이라든지 수직이라든지 수평이라든지 곡선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다, 그만큼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테일램프의 형태, 물론 이뻐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어져 있고 가운데를 아주 길게 지나가고 있고, 또 입체적으로 램프가 켜지는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램프의 형태가 큼직하게 생각보다 꽤 넓은 면적의 트렁크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LED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뒤쪽에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는 폴스타 로고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차체 컬러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범퍼도 전기차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또 단정하게 마무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를 투톤으로 매칭을 해서 조금 밋밋함을 피했다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폴스타2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실내의 느낌이나 첫인상은 외관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넓지 않다라는 게 솔직히 첫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좁지 않나 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상당히 안락하고 아담하게 약간 콕핏에 딱 맞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무언가 좀 그래도 생각할 만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3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델 3가 상당히 심플하고 또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심리적인 공간감도 굉장했잖아요. 그와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좀 광활하고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는 공간 활용에 극대화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면 폴스타2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더 섬세하고 약간 포근한 느낌, 그리고 안락함에 초점을 둔 전기차라고 하면 이 차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았을 때 첫인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스티어링 휠의 크기나 모양 크게 불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양이나 형태는 볼보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레버의 모습도 다 볼보 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풀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또 이 구성이 상당히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운전을 하는 내내 상당히 만족스럽게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는 큼직한 이 세로 형태의 패드가 자리를 잡았어요. 진짜 패드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얇고 살짝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요 안쪽에 UI 구성, 인포테인먼트 느낌도 너무 좋아요. 참 깔끔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상당히 시인성, 직관적인 느낌도 좋고, 요 안쪽의 구성, 특히 T맵과 연결된 다양한 기능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센터 터널 쪽 한번 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안락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꽤나 높게 되어 있어요. 그 높이 정도 보이시나요? 운전석, 특히 조수석에 앉았을 때 웬만하면 전기차들 되게 낮게 표현을 하고 또 막 플로팅 타입으로 띄워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높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각도도 이 뒤쪽까지 올 때까지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그래서 차가 뭔가 넓어 보인다라기보다는 콕핏에 맞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은 상당히 가파르게 꺾여져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별도의 뭐 USB C 타입 두 개 포트가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지갑 같은 거 툭툭 놓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버튼을 최소화한 게 특징인데, 요 가운데 이 변속 레버 주변을 보면 버튼이 진짜 별거 없어요. 볼륨 다이얼, 비상등, 그다음에 뭐 앞뒤 습기 정도 제거하는 뭐 공조 버튼이 다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속 레버 역시 전자식 타입으로 깔끔하게 굉장히 작게 위치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은 유광 블랙, 그다음에 약간 무광 컬러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우드 패널로 다 감싸 놓았고요. 뒤쪽으로 살짝 더 넘어오면 컵홀더가, 눈에 보이는 컵홀더는 딱 한 개 위치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 조수석은 어디에 놓아요? 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열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게 뒤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젖혀져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완전히 젖혀져서 이렇게 열어놓고 조수석 사람은 여기, 운전석 사람은 여기 컵홀더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 볼보의 키와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일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맛은 좀 떨어집니다. 약간 장난감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키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외에 소재라는 측면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패브릭, 그 다음에 우드 패널의 향연, 가죽의 느낌까지도 폴스타 측에서는 설명을 해요. 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적극 다뤘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친환경 소재, 막 리사이클링 뭐 이런 단어 쓰면 뭔가 저렴해 보일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감각적이게 꾸며 놓은 게 이 폴스타 많이 갖고 있는,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라이벌과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 안전벨트 버클에는 신스 1959라는 레터링도 각인이 되어져 있죠. 역시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또 이 자동차에 또 상용화한 게 볼보 그룹이잖아요. 그 자부심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컬러와 마찬가지로 감성 품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많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뭐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위쪽에 톤 글라스 루프, 이 안쪽에는 폴스타 로고까지 시종일관 은은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감성을 주는 전기차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폴스타2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로 넘어가 보시죠.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2열에서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릎 공간 정도는 크게 나쁠 게 없지만 머리 윗 공간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앉은 키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다을랑말랑하고 있거든요. 좀 더 앉은 키가 높은 성인이 탄다면 머리 윗 공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외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는 이 굴곡률의 느낌이라든지, 요 가운데 턱도 꽤나 높죠. 그 다음에 도어 패널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꺾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각 패널 부분 요소들이 차를 좀 좁아 보이는 감을 없지 않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감과는 살짝 거리가 멀다라는 게 이 폴스타2가 갖고 있는 2열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송풍구가 위치해져 있고 별도의 공조 장치는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버튼과 USB-C 타입 두 개 각각 한 개씩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외에 그물망 모양의 수납함, 컵홀더가 가운데는 당연히 위치해져 있네요. 별도의 아이소픽스 걸 수 있는 장치라든지,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단에 부착해 놓았죠. 아무래도 톤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착좌감이라는 부분도 솔직히 좀 허리가 좀 고추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폴스타2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번호판 위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역시 해치 형태로 큼직하게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 한결 수월할 것 같고, 전반적인 트렁크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도 세단치고는 꽤나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아래쪽 공간도 꽤나 큼직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일전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틸팅을 하면 짠! 이게 뭐냐면 세로로 뭐 쇼핑백이라든지 세로로 된 짐을 흔들리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볼보차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별도의 센스 있는 구성 표현이 되어져 있고, 요 아래쪽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나름 그래도 수긍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들을 조금 더 차곡차곡 잘 수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게 끝까지 고정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이게 뭔가 있어. 나는 이 레버를 이렇게 딱 당기면 고정을 하는 겁니다. 네. 특이하게 돼 있죠. 네. 물론 살짝 조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센스 있는 구성, 좋다, 칭찬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2열 당연히 폴딩이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자, 2열까지 폴딩되어 있는 모습인데 완벽히 풀플랫까지는 아니에요. 살짝 기울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평탄화가 그래도 꽤나 잘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정도 기울기는 그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훌륭한 게 폴스타2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폴스타2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력계 같은 부분, 일단 히트펌프를 전트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78kW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우선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최고 출력은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231마력, 듀얼 모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최고 408마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4.7초라는 꽤나 우수한 성적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우선이 400마력이 넘는 전기차, 굉장히 또 고성능으로서의 가치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과 같이 정속주행 60에서 80km 사이에서 꾸준히 틈틈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낌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민첩한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주행 감각은 살짝 묵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가속을 전개해 나간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속 페달을 풀 스로틀로 열어서 확 밟으면 여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를 급격하게 쏟아내는 모습은 볼 수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추월 가속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400마력이라는 숫자만 보고 괜히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차가 갖고 있는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꾹 한번 밟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흐름에 맞춰서 달리다가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머리 그냥 뒤로 젖혀집니다. 좀 무서울 정도예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괜히 400마력대 고성능 발휘하는 전기 에너지의 힘을 가진 차가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조수석에 탄 사람들에게 나 새 차 뽑았는데 이 성능 이 정도 나와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도로 일상적인 흐름에 맞춰서는 여유롭게 가속 페달 양에 맞춰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속도를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꽤나 자연스러운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과 같이 이런 도심 속에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속 페달을 짓이기면서 빠르게 달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운전하는 게 더 만족감이 크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태우면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부족하거나 힘이 딸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흐름에 맞춰서 시원스럽게 여유롭게 지금과처럼 속도를 꾸준히 올려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달리는 느낌
가끔 쓰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각 부분들의 요소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반응 꽤나 묵직해요. 예. 그래서 무언가 역동적인 주행을 할 때는 좋을 것 같지만 일상적인 뭐 골목길이라든지 뭐 주차장에서라든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다음에 고속 코너라든지 뭐 굽이치는 와인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팅이 좀 더 안정감을 주기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차 퍼포먼스 패키지 550만원짜리 옵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올린즈 서스펜션, 그다음에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매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올린즈 서스펜션이 굉장히 하드해요. 예. 상당히 예민하게 도로를 읽고 있고,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 넘을 때도 이 댐핑의 이 감쇄력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탄탄함을 넘어서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뭐 트랙이라든지 와인딩이라든지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 또 별도의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패키징으로 끝내고 싶다 하면 퍼포먼스 팩 듀얼 모터에 탑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이 전기차를 굴리는 이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굳이 퍼포먼스 팩까지는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 어쨌든 이런 선택지를 하나 더 마련을 해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강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 전기에너지가 주는 주행 질감이라든지 감각이 상당히 차분하고 매끄럽고 깔끔한 모습이 듭니다. 물론 폴스타 코리아는 이 브랜드 처음 한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프리미엄, 퍼포먼스라는 두 단어에 집중을 하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프리미엄 성격이 돋보이는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과 감성 품질 칭찬할 부분인데, 퍼포먼스, 글쎄요, 이 차를 구입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분들께서는 트랙을 달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타이칸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계약 비율도 싱글 모터에 엄청나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제가 일전에 싱글 모터에 기본적인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폴스타2도 접해봤는데 승차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예,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런 감쇄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도로의 굴곡을 노면을 흡수하는 느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과한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싱글 모터에 몇 가지 패키지만 옵션으로 넣은다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세이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상당히 만족도 큰, 완성도 높은 전기 세단을 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싱글 모터 같은 경우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도 410km대로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듀얼 모터 300km대 초중반에 향해져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싱글 모터가 저는 가격, 뭐 효율, 여러모로 세팅 완성도라든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나는 이 차를 갖고 트랙도 달릴 거야, 산길도 탈 거야, 폴스타가 갖고 있는 브랜드 퍼포먼스의 지향점을 끝까지 끌어올려 볼 거야 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듀얼 모터에 550만원짜리 퍼포먼스 패키지 올린즈 서스펜션 능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이런 거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스타2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싱글 모터 5,490만원, 듀얼 모터 5,790만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보조금 범위 안에 들어오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할 경우 그래도 4천만원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구매적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슷한 이 전기 세단 형태의 뭐 크기라든지 테슬라 모델 3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해서도 가격적 메리트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폴스타2 일단 이 감각적인 디자인, 라이벌과는 확실히 다른, 그리고 조금 더 절도 있으면서도 매끄럽고 깔끔한 이 마무리, 파팅 라인이라든지 각 패널이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완성도 높은 만듦새를 보여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감성 품질을 높이는 몇 가지 요소까지 더해져서 운전을 하는 내내 깊은 만족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으로 볼까요? 물론 밟는 즉시 튀어나가는 이 감각은 전기차 특유의, 그리고 400마력 이상의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경쾌한 느낌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역동적인 주행을 이어나가기보다는 도로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속도를 올리면서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전체적인 뭐 크게 흠잡을 곳이 없죠. 일단 78kWh 배터리 팩 자체가
상당히 큼직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 차와 매칭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도 아니었고 히트펌프까지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주행 거리에서의 이런 아쉬움도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 전체적인 차의 완성도, 만듦새가 충분히 좋다. 신생 자동차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믿을만한 실력을 잘 보여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통의 신생 자동차 브랜드 한국 시장에 처음 딱 발을 내놨을 때 살아남기, 처음 자리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폴스타는 다릅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를 바탕으로 꽤나 좋은 성공을 안착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는 이 물량을 꾸준히 안정적이게 공급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차를 인도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까지 심어줘야 하는 게 새로운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폴스타 코리아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긴 하는데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좋은 차가 한국 도로에 조금 더 많이 깔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제품만 놓고 봐서는 크게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네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좁아 보이는 이 공간감만 빼면 말이죠. 좋은 차와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길어졌네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